산책할 때 줄을 당기는 강아지 때문에 많이 고민이신가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말로는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들은 강아지들이 줄을 당기도록 응원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강아지가 줄을 당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먼저 줄을 당겼기 때문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많이 키워봤지만 산책 훈련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함께 산책을 할 때 줄을 당기고 쉽게 흥분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길고양이가 보이면 달려들거나 특정 사람 혹은 강아지에게 짖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문제 행동을 고치고 싶으신가요? 사실 산책 시 줄을 당기는 행동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교정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강아지가 우리 옆에서 꼭 얌전하게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리치지 않고 얌전하고 우아하게 옆에서 걸어줬으면 하죠. 하지만 한 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볼까요? 만약 인간인 우리가 애완동물이 되어 주인님이 원할 때만 목줄을 매고 밖에 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강아지라고 다를까요? 강아지 입장에서 산책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가 드디어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댕댕이는 말을 너무 안 들어. 좀만 얌전히 걸어주면 안 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시선에서만 강아지를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행동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연인과 다투었을 때 나는 잘못 없는데 상대방이 무조건 나빠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난리치든 말든 내비둬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런 행동을 방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에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주는 것이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없이 그저 강아지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라고 무조건 희생을 강요할수록 강아지는 더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먼저 강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소중한 가족인 반려견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이해한다면 어려울 게 없어집니다. 행동 교정을 위한 훈련은 강아지에게 무조건 강요하고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목적은 함께 살아가며 서로가 편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룰을 만들어 지켰을 때 진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어떻게 하면 줄을 당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산책을 할 때 하는 행동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산책을 할 때 강아지가 짖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강아지를 안아서 데려오거나 행동을 중지시킬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행동이 더욱 문제 행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며 들어 누워 떼를 쓴다고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울고 난리를 치니까 장난감을 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는 다음에 또 똑같은 행동을 하며 떼를 쓰고 난리를 피우겠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줄을 당기니까 주인이 따라오네? 내가 깨무니까 보호자가 나랑 같이 놀아주네?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강아지의 인식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감이 잡힐 겁니다. 1번. 주변 자극에 쉽게 흥분한다면 줄을 당기는 강아지라면 이렇게 주변 자극에 쉽게 흥분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아지가 주변 자극에 익숙해지도록 해줘야 합니다. 강아지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흥분하지 않게 되려면 일단 사소한 자극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들이 없는 곳에서 외부 환경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주면 좋습니다. 애견 운동장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강아지의 줄을 풀어줘 보세요. 그러면 알아서 보호자 옆에 와서 쉬다가 다시 뛰어놀고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익숙해지고 보호자 옆에서 앉거나 쉬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익숙하고 자연스러울수록 편하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산책하는 것이 너무 특별하고 신나는 일이 될수록 쉽게 흥분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루 종일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굶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치킨을 가져오더니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연습을 하라고 강요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답답하고 화가 날 겁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주인만 기다렸고 산책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나가니까 천천히 걸으라고 강요를 당하면 어떨까요?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 한적한 곳에서부터 시작해 천천히 점진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옮겨 산책하는 식으로 훈련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극에 익숙해져서 의젓한 강아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2번. 냄새 마킹 통제하기. 혹시 산책할 때 냄새를 맡거나 마킹을 하는 행동을 다 허락해 주셨나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멋대로 행동하게 둔다면 산책의 주도권이 반려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아지는 보호자인 여러분을 개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 자체는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쁜 행동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간혹 주도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것만 생각하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해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강아지의 행동을 맞추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 최소한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강아지의 본능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막고 억압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님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러니 산책 시 강아지가 스스로 규칙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강아지가 산책을 하며 냄새를 맡거나 마킹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중지해줍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적은 횟수로 마킹을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마킹을 허락해주는 의미는 보호자에게 잘 집중하고 따라왔으니 허락되는 보상으로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반복해서 훈련을 할수록 보호자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행동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된 후에는 주의 집중을 못하고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번. 목줄을 더 당기게 만드는 이유. 혹시 내가 줄을 당기면 강아지가 더 신나서 줄을 더 당기진 않나요?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잘못된 핸들링에서 생겨난 습관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면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줄을 당기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아지는 자신을 응원한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강영욱 훈련사님도 한 프로그램에서 보호자를 교육하며 알려주셨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당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호자가 줄 컨트롤을 잘 해주기만 해도 당기는 행동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인식하기에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훈련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강아지가 흥분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4번. 흥분할 땐 앉혀서 집중시키기. 강아지랑 산책할 때 쉽게 흥분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보고 흥분하여 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흥분하거나 집중을 못할 땐 목줄을 들어 올려 불편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앉게 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신호를 통해 강아지는 주인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닌 확실하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정지해서 들어 올려 주셔야 합니다. 이때 제자리에 앉았다면 줄을 다시 느슨하게 잡아주세요. 이때 주인을 바라보거나 흥분하는 것을 멈춘다면 간식을 통해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보상과 불편함을 통해 학습한다면 분명 행동은 개선됩니다. 오늘 이렇게 산책 훈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추가로 꿀팁 몇 가지를 드리자면 결국 강아지는 보상과 벌로 행동을 학습하고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 식전에 산책하는 게 집중력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훈련을 실패하는 이유는 꾸준히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꾸준함만 잘 지켜줘도 분명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또 습관을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자극에 익숙해지기.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들이 없는 곳에서 외부 환경에 먼저 천천히 익숙해지자. 두 번째, 냄새 맡기, 마킹 통제. 강아지의 본능적인 행동을 억압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다. 무조건 냄새를 못 맡게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의 개념으로 행동하게 해준다. 우리의 목적은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다. 강아지가 스스로 규칙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세 번째, 올바른 목줄 컨트롤. 줄을 위쪽으로 향해 당기기보다는 뒤를 향해 당겨보자.
위쪽을 향해 당기게 되면 강아지는 응원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자극에 의해 흥분하면 앉혀서 집중시키자. 강아지가 흥분하거나 집중을 못한다면 목줄을 들어 올려서 앉혀주자. 불편함과 간식을 통한 보상으로 행동을 교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자. 솔직히 말해서 산책 교육을 하는 이유는 반려견이 편한 게 아니라 보호자가 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은 역효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그 원리를 잘 설명해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줄당김 때문에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모든 게 습관으로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저도 강아지 훈련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도 그렇고 다 습관 때문에 많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분명 행동이 개선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줄당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